school graduation, Mason. 열려라 성장편 성장영화 탑10 4위 영화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4위는요? 야 축하한다. 너 이번에 저기 영화 찍는다며? 어떻게 하다가 좀 그렇게 됐어? 아 축하한다. 아 멋지다. 야 너 영화 찍는다. 6년 후. 야 너 그 영화 언제 개봉했다? 아 나 아직 영화 찍고 있어. 야 6년 전부터 찍고 있어 지금까지? 아직도 찍고 있어. 다시 6년 후. 야 대체 영화 언제 나오는 거야? 이제 개봉한데 12년 전부터 찍어왔어. 바로 4위는 미켈럼 와이프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보이후드. 축하합니다. 네, 내기에서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미켈럼님은 밖에서 나가셨습니다. 정확히는 미켈럼님 와이프님이거든요. 야 어떻게 그 순위 하나 4위 순위 하나로 바로 상위권으로 올라버렸어. 그러네. 그러니까 진욱이처럼 약간 회색존을 만들어서 4위를 그렇게 해서 공동 우승으로 하시죠. 자 그냥. 이제 시작됐습니다. 투쟁. 자 미켈럼님 시작하십시오. 아, 무슨 대결인지 너무 궁금해. 우리는 지금 이게. 그쵸. 하여튼 타이틀이 궁금하죠. 궁금하신 내기 분은 타이틀. 요 전편 리뷰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이후드 2014년작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 그래야죠. 개봉한 네, 개봉한 거는 이제 14년에 개봉을 14년 했는데 영화인데 무려 12년을 찍은. 그렇죠. 약간 2000년대 초반 영화 같아. 그래서 그냥 그렇죠. 이상해 이 영화. 영화 좀 이상한 영화입니다. 감독의 이 어떤 집착? 네. 아니 근데 이걸 이렇게 미리 기획은 기획을 잘했죠. 예, 기획을 이렇게 했어요. 잘했는데 대단하죠. 약간 좀 그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기획을 해버린 거죠. 이 링클레이터 감독이 네. 에단 호크한테 그랬대. 이거 찍다가 내가 죽으면 네. 네가 대신해서 네가 완성해라. 아, 그 얘기를 되게 심각하게 다행히 했대요. 아무도 죽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심각하게 에너가 자기가 먼저 죽을까 생각 고민도 해봤다. 그랬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네, 보이후드 2014년 네, 개봉이 됐고요.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영화입니다. 아,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 영화는 우리가 좀 했죠? 스쿨 오브 락하고 네, 우리가 비포 시리즈는 한 번도 안 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 안 했던 것 안 같아. 안 했어. 아 그게 어디 안 들어갔어요? 안 했네. 아 그거 안 했구만. 네, 우리 스타일이 아닌가 보죠 뭐. 우리 뭐 언제 멜로 같은 거 하면 언제 네. 근데 저는 처음 봤을 땐 괜찮은데 좀 그렇지? 네. 네, 어쨌든 예 주인공 네. 메이슨 역으로는 엘라 콜트레인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처음에는 꼬꼬마였는데 아 그렇죠. 나중에 어엿한 청년이 된 이 어이구. 소년의 그냥 어린 시절을 쭉 보여줘요. 그렇죠. 네. 성장 과정을 네. 진짜 성장 영화입니다. 그렇죠. 네. 네, 믿을 수 없는 성장 영화예요. 이게 그것도 갑자기 큰 게 아니고 네. 쪽씩 해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못할 정도로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찍었어요. 신기해요. 전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아무튼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지 이거? 애가 컸네? 보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자각을 인식을 하는 시점들이 있어요. 영화를 네. 보다가 머리 스타일이 좀 달라졌는데 애가 이목구비가 좀 달라졌어. 그러다 영화 처음으로 가서 보면 완전히 큰 거야. 그렇죠. 아유 완전히 그렇죠. 네. 사기야. 메이슨의 엄마 올리비아 역으로는 패트리시아 아퀘트가 나왔고요. 네, 패트리샤 아켓. 네. 우리는 저기도 처음 봤죠. 트루 로맨스. 트루 로맨스. 거기서 아주 파릇파릇했는데 네. 여기서 완전히 이제 엄마로 엄마로 네. 나오고. 그리고 이 엄마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불어가지고 아 그렇죠. 뒤로 갈수록 진짜 이게 아줌마가 여기 돼가지고. 어른들의 그 12년 보는 네. 것도 재미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빠 메이슨 1세 네, 역으로는 에단 후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슨 하크. 예. 감독이 될 뻔한 배우죠. 그렇죠. 죽었으면 링클레이터 감독이 죽었으면 감독이 될 뻔했네요. 네, 여기서 이혼하고 네. 아이들을 엄마한테 맡기고 나가 네. 좀 약간 무책임한 남자. 네. 근데 뭐 하지만 무책임하다고 보기는 끝까지 보면은 또 알고 뭐, 보니 예. 뭐 그러려니 하고 이 영화가 굉장히 사랑해요. 이 애들을. 영화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게 100% 나쁜 놈도 없고 100% 좋은 놈도 없어. 아니 나쁜 놈들 있죠 간혹. 아 나쁜 놈 좀. 네. 걔도 처음에 좋았잖아. 폭력 남편들. 네. 로렐라이 링클레이터. 링클레이터 저기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딸이죠. 그렇죠. 딸인데 이 사람을 딸을 출연시켰어. 네, 사만다 이 이제 메이슨의 누나 역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처음에 완전히 꼬마였을 진짜 귀여웠는데 점점 커지면서 애가 네. 그리고 얘네 좀 철이 안 들어. 성장을 안 해.
처음에 왜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 부를 때 아, 예. 진짜 귀엽잖아. 재밌죠. 막 애드립으로 부르던데. 이거 상 네. 많이 받았죠. 네. 보이우드가 많은 상을 받았죠. 아 그렇죠. 네. 받을 수밖에 없지 뭐. 뭐, 네. 뭐 골든 이렇게 공을 글로브, 들였는데. 뭐, 오스카 골든 글로브 뭐 다 받. 오스카에서는 6개 부문 노미니가 됐고요. 네. 여우조연상 아, 하이. 패트리시아 아케트가 받았습니다. 엄마 받을만 하죠. 받을만해요. 네. 아유 여기는 배우도 다 줘야 돼요. 감독도 줘야 되고. 어떻게 한 명의 그 유고도 없이 12년을 잘 찍었나. 중간에 감독이랑 싸우고 이래서 나래 이러면은 영화 완전히 빠그러지는 거. 감독상 후보에도 올랐네요. 각본상 후보에도 올랐고 편집상 그리고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었는데 아쉽게도 여우조연상만 받았습니다. 오스카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기생충 보면서 네. 이렇게 쭉 바프타 뭐 골든글러브 뭐 이렇게 쭉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충 그림이 나오잖아. 네. 그런데 보이후드가 바프타 뭐 골든글러브 다 휩쓸었어요. 작품상까지. 그러게요. 그때 그래서 내가 최 과장한테 이거 오스카까지 보이후드가 받으면 좀 그런데 이거 버드맨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을 확률이 너무 적은 거야. 네. 버드맨이 받을만 했거든. 근데 오스카는 되게 보수적이고 그래서 버드맨을 줄까 그랬는데 그때 버드맨이 받아서 오스카가 웬일이지?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골든글로브에서는 작품상 받았고요. 네. 감독상도 받았고요. 여우조연상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주연 아닙니까? 패트리샤 아켓은 거의 주연인데. 반주연 정도 된다고 봐야죠. 네. 나는 그 마지막에 그 애 대학 보내는 그 울 때. 이삿짐 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보이우드. 네, 보이후드가 미켈럽님의 아내님 예상대로 3위권엔 지지 못하고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심심한 축하를 드리고요. 어떻게 하셨지,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가 리스트 이거 한 달 전에 나왔는데. 확실하게 돗자리 피셔야죠 이제. 네, 참. 혹시 큰 내기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당을 만들어준다던가. 점집을 차려서? 아니 뭐 그거라기보다는 오샥이 정하는 패턴을 다 아시는 거지. 제 패턴을. 아니, 근데 나 확실하게. 응? 이게 대단하신 분 같아요. 네. 엘라 콜트레인 이 배우는 7살 때부터 이 영화를 시작해서 네. 19살에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렇죠. 1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로렐라이 링클레이터 이 사만다 역을 한 이 배우가 처음에는 그렇죠. 엄청 이 영화를 하고 싶어 했대요. 네, 아주 얄밉게 또 연기도 잘했어요. 아빠 네. 뭐 집에서만 노래하고 춤추고 막 이런 거 그렇죠. 엄청 하고 이 영화에 나오고 싶어 하고 막 엄청 철부지 그랬다고요. 때. 근데 이제 조금 크면서 네. 한 3년 차, 뭐 4년 차 정도 됐을 때 이 영화 촬영하기 시작한 지 그때부터는 완전히 흥미를 잃었대요. 나오기 싫어했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계속 자기 빼달라고. 나 좀 죽여달라고. 열어 죽겠다 이거 진짜. 나오는 사람마다 그냥. 네, 아무튼 뭐 계속 졸랐대요. 근데 이제 아빠가 안 돼.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국 끝까지. 대신 근데 그 아빠가 결국에는 비중은 그래서 많이 줄였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래서 비중을 줄이면서 끝까지 가는 거. 중간에 막 정말 이렇게 크는 게 보이니까 애들은. 근데 12년 동안 촬영은 45일만 아, 한 거예요. 대단해요. 그렇게 짧아요? 네, 45일을 촬영을 한 완벽하게 거고요. 기획해서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영화를 촬영한 전체 기간을 따지면 4,000일을 넘은 거죠. 물론 그럴 수 예. 있는데 촬영 기간이 45일밖에 안 된다는 건 충격인데. 보통 영화들이 그렇죠. 네, 한 그 정도 한 60일, 60차 뭐 60일 정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12년간 촬영을 한 뭐 전대미문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 나왔을 때 다들 막 깜짝 놀랐지. 이게 좀 뭐냐 CG냐? 이게 CG는 아니고 쟤 닮았는데 제가 어떻게 저렇게를 구했지? 막 그런데 모든 배우가 12년을 에이징을 한 거니까 영화가 굉장히 자연스럽죠. 영화 스토리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 12년을 보여준 거 하나로 그거 자체가 너무 경이롭죠. 사실 경이롭죠. 영화를 네, 보는 그렇죠. 우리가 경험을 진짜 많은 영화를 봤잖아요. 음. 이런 경험은 처음 해본 거야. 이 사람의 일생을 그러니까 네. 우리가 모든 영화에서 이게 표현돼 있잖아요. 거의. 그쵸. 사람들의 성장 과정이 다 표현돼 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이게 진짜 기본적으로 그 허구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도 익숙하잖아요. 뭐 다른 배우로 이렇게 얘가 성장해서 싹 바뀌어도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리얼 타임으로 이 사람들의 이 나이 드는 모습들을 쫙 보여주면서 이 배우들이 그대로 그 결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 너무 이게 경이로운 경험인 거죠. 우리 이게 입장에서는. 경이롭다라는 게 또한 경이로운 거죠. 게다가 보이후드는 저예산 영화예요. 독립 영화. 물론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 나왔죠. 패트리샤 아켓이랑 에단 호크 정도면은 예. 뭐 톱 배우들인데 네. 이 영화 전체 제작비가 200만 불밖에 안 돼요. 12년간. 근데 그게 완전히 시간이 돈이다라는 말이 그 시간을 돈으로 한 사람이고 엄청난 제작비인데 정작 제작비는 200만 불. 완전히 저예산 영화였어요. 근데 기획의 승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기획의 기획의 승리죠. 그 두 배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무명의 배우였으니까요. 뭐. 네, 그래서 뭐 돈은 뭐 몇십 배를 번 거죠. 벌기는. 네. 게다가 이 명성을 얻은 거죠. 그렇죠. 이 리처드 링클레이터는 처음에 데뷔작도 이런 성장 영화를 했어요. Dazed and Confused라고 저는 못 봤는데. 혼란과 뭐 네. 어지러움. Dazed and Confused가 레제플린 노래잖아요. 노래 제목이잖아요. 1집 앨범. 네. 거기서도 애들이 이제 티네이저들이 약간 불량 비행 청소년들 뭐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많은 주목을 받았고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아무래도 스쿨 오브 락. 네. 그죠? 스쿨 오브 락이고 이제 비포 3부작인데 이 사람이 좀 시간에 대한 약간 그런 열정이 있다 그러면 좋은 말이고 집착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 비포 시리즈도 3부작 세 번째 그렇죠. 거가 한참 있다 나왔잖아요. 이것도 뭐 같은 괴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 괴가 사람 통해 있네. 그 두 배우가 그 시간을 걸쳐서 그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비포 midnight은 최근에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비교적 그렇듯이 약간 시간에 대한 어떤 노림수가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계약상으로는 사실 이 배우들이 계속 출연할 의무가 없었대요. 당연하죠. 예, 이게 누가 이런 예, 계약을 해. 그리고 실제로 이 법 때문에 음. 캘리포니아 법 중에 맞다. 뭐 7년 그 예, 계약이죠. 뭐 예. 7년 동안 이상으로는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노예계약. 예, 뭐 사실 배우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프로젝트에 이렇게 열정을 계속할 의무는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쯤 이렇게 제작을 해보는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보는 쪽에서 예. 누구나 한 번씩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야 이거를 갖다가 진짜 시간의 흐름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누구나 해봐요. 사실은 한 번쯤은 해봐. 그리고 정말 할 수 있었다면 좋겠다라는 어떤 선망한다 그럴까 이런 게 생겨. 근데 그 열정은 제가 이 감독과 이 스태프들의 열정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면서. 이게 또 역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걸 12년 동안 한 가지 이것만 이 영화만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병행돼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진짜 띄엄띄엄 한 거죠. 띄엄띄엄한 거요. 근데 그래서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여유를 갖기 어렵거든. 없죠. 아니 그 감독이 이상해. 감독이 이상해.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생각해보면요. 지금 아까 촬영 일수가 45일이요? 12년 그냥 단순 나누면 1년에 3박 4일 정도 촬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어디까지 찍었는지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그래서 매년 스태프들이 한 번씩 모였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디벨롭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이제 쭉 보면 중간중간 그 시대상들이 막 엄청 나오잖아요. 아이, 뭐 어떤 음악이 유행했고 그렇죠. 헤어스타일, 네. 패션, 뭐. 컴퓨터, 예. 핸드폰 이런 거 다 나오죠. 네, 어떤 기술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뭐 정치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그때마다 이걸 캐치해서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배우들이야 뭐 이렇게 45일 동안 이렇게 가끔 간간히 나와서 작업을 했겠지만 사실 이 스태프들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쵸. 상황이었던 그쵸. 거죠. 그래서 재밌던 건 보는 중에 막 부시 욕도 했다가 오바마 얘기도 나오다가 맥케인 얘기도 나오다가 막 2008년 대선. 그러니까요. 이 영화 2014년에 나왔으니까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얘기들이 역사가 쭉 나오고 그 시절을 무엇보다 우리가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여기는 이제 미국 텍사스지만 네. 우리도 약간 좀 빗대어서 우리가 그 시절 참 치열하게 살았잖아. 그래서 그땐 그랬지 이러면서 볼 수 있는 요즘 그런 약간 향수 마케팅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여튼 아까 얘기한 대로 성장 말 그대로 정말 성장하는 성장 영화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 정석.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처음 이제 개봉할 때 그때 이제 막 영화 소개해서 이제 해주잖아요 보이후드라고. 네. 근데 제가 어렴풋이 설명 듣기를 잘못 들었어요.
사실상 현실판 트루먼 쇼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영화를 있죠. 12년 동안 찍었대 그럴 수 주인공을. 있죠. 응. 근데 에다노크가 나오면서 에다노크에 12년을 찍었다는 건. 근데 맞죠 또. 그것도 맞기도 하고 이 남자 주인공의 12년간의 과정을 약간 트루먼 쇼처럼 어떻게 담았나 뭐 그리고 봤다가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준영이 보면서 되게 감탄했겠다. 저요? 나는 이 영화 정보를 알고 봤거든요. 음. 아 물론 이제 알고 봤지만 경이로웠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봤으면 모르고 봤으니까. 진짜 충격이었겠다 보다가. 저는 보다가 어. 그러니까 그 이게 경이로운지 뭔지 그냥 모르게 그냥 쓱 자연스럽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크네. 그 생각을 못할 정도로 어. 아 그 어린애가 저렇게 컸구나 그냥 어느 순간 그걸 딱 깨달으면서 충격이 오는 순간이 있는데. 시기가 지나가니까 어. 걔가 걔인데 걔가 얘인데 닮은 사람을 구했는데 보다 보니까 다 컸는데 또 에다노크랑 닮아가. 그러네. 네, 크면서 닮았네. 크면서 또 에다노크랑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된 거지? 실제 에다노크의 아들인가? 그 생각을 다 하면서 봤어. 뭐 이게 근데 아주 뭐 평범한 얘기는 하지만 싱글맘이 애들 둘 키우면서 네. 그 미국의 남부 텍사스에 사는 얘긴데 그 12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요약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메이슨과 사만다 네. 이 두 남매의 예. 엄마 아버지가 있죠. 근데 아버지는 되게 약간 좀 한량. 네, 노는 거 좋아하고 자유롭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뭐 밴드 같은 거 하고 음악하고. 네, 음악 하니까 별로 벌이가 변변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이드 잡으로 뭐 이런 거 좀 하면서 적당한 직업이 없어. 그리고. 예. 그런데 이제 이 엄마는 그런 남편을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실 너무 어릴 때 사랑을 하고 너무 어릴 때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20대 그래서 서로 초반에. 서로 그래서 인생을 망했다고 생각해요. 음. 예, 우리가 이제 애들을 너무 일찍 낳아가지고 음. 뭔가 이게 다른 이거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 인생을. 그러면서 이제 이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아빠는 약간 반 정도는 무책임한 거죠. 애들한테 뭐 이렇게 반은 아니고 한 58% 정도. 예? 뭐 이렇게 생활비를 충분히 보내거나 이러지도 못했을 거고 그냥 이혼하고 주말에 와서 그 주말을 아이들과 충실히 놀아주는 거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영화 처음에 예. 보면 예. 에다노크가 방문을 하는데 1년 반 만에 온다 그러잖아. 네. 뭐 알래스카에 있든 아, 어디 맞아요. 갔는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이혼하고 그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한 거야.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런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아빠니까. 예. 그리고 아빠가 진짜 놀 때 정성을 다해서 놀아주거든요. 그렇더라. 애들 너무 사랑하고 제가 봐도 저렇게 놀아주기 힘들어요. 그렇지. 예. 아빠니까 예, 알겠구나. 저렇게 놀아주기 힘들다고요. 근데 미안해서. 아닌데 이게 가끔 그렇게 놀아주면 할 수 있어요. 미안하니까. 예, 매일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러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는 시간에 너무 정성 들여서 놀아주니까 애들이 아빠를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네. 항상 같이 있는 아빠가 엄마가 얼마나 참 위대한 네. 겁니까. 근데 이 엄마는 사실은 아이들을 둘을 젊었을 때 나와서 혼자 이렇게 보는 게 너무 힘든 일이죠. 그리고 그 자기가 지금 뭐 대학도 변변히 못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그 번 돈 가지고는 좀 충분히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편입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 엄마 이 12년 동안 이 엄마의 이 직업상도 이렇게 쭉 달라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네. 파트리샤 아켓은 네. 공부의 뜻이 있었어.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는 바람에 학업이 중단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혼하고 필사적으로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해. 그래서 네. 야간 대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사도 하고 뭐 이렇게 네. 하고 자기 친정 엄마 집으로 가서 네. 결국은 학위를 받고 나중에 대학에서 참 대단한 거야. 좋은 네, 자리도 받고 그래서 교수가 됩니다. 네. 영화 뒷부분. 그래서 오스카 받았잖아요. 그러네. 그렇구만. 부단히 성장했잖아요. 네. 그 어쨌든 굉장히 진취적이고 네, 책임감도 강한 엄마예요. 근데 이제 이 엄마는 남자 보는 눈이 없어. 그거예요. 아 그래서 그치. 나중에 이제 영화 끝날 때쯤 되면 저는 이 엄마도 대단한 엄마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중간 중간에는 제가 너무 이 엄마가 원망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참 남자 복이 없는 거지. 남자 보는 눈이 없지만 복도 없는 거죠. 그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약간 네. 평강공주 건데.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이혼하고 만난 이제 남자는 대학교에서 강사하는 남자였죠. 네, 근데 뭐 되게 샤프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어요. 근데 이 남자는 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술에 취하면 막- 알중이에요. 네. 알중. 처음에는 그리고 또 애들한테 너무 심하게 대해요. 맞아. 애들을 막 이렇게 통제하려고 그러고. 규칙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엄마는 공부하느라고 음. 사실 애들이 받는 상처나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을 못 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애들은 되게 힘든데 엄마한테 차마 말은 못하고 엄마는 공부에 정신이 팔려 있고 뭐 이런 상황을 애들이 그냥 감내내고 있는 거죠. 근데 또 그 와중에 그 남자의 두 아이가 있는데 그 또래에 따라는 아들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 넷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친하게 돼요. 예, 떠돌 뭉치는데. 예, 근데 이 아빠의 폭력적인 행동에 더 이상 참지 못한 엄마가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듯이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탈출. 예, 아이들은 또 거기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고 또 그 친해진 자기 형제들이랑 또 그냥 생이별을 하게 그냥 되는 하루아침에. 그러네. 예. 그거에 대한 이제 또 원망이 있고, 예, 그 두 번째 이제 만난 남자는 그냥 꽤 괜찮아 보였어요. 그죠? 그렇지? 예,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좀 나이가 있는 남자였는데 그렇죠. 그 엄마의 강의를 듣는 이제 군인 출신이고 나라를 위해서 뭐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죠. 이라크 파병 갔다 온.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여기가 지금 배경이 텍사스 휴스턴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보수의 심장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휴스턴이 우리로 따지면 딱 대구 정도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미국의 네 번째로 큰 도시니까. 그렇죠? 아, 규모로 인구수로. 뉴욕, LA, 시카고, 그다음 휴스턴이거든. 그 우리도 대구가 서울, 부산, 인천, 대구잖아. 네 번째로 큰 도시. 그렇죠. 그 텍사스에는 이 큰 도시들이 이렇게 쭉 있죠. 텍사스 수도는 오스틴이죠. 오스틴이고 또 그 제일 큰 그 메트로라 그러죠. 이렇게 그 큰 뭡니까 도시 밀집 지역은 그 달라스 그쪽이고. 달라스. 그렇게 해서 이 큰 도시들이 있고 인구가 엄청 많고. 근데 그 여러분들이 보수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 보수가 약간 좀 트위스트돼 있는 말이긴 한데 여기가 어떻게 미국을 상징하는 여기 보면은 그런 코드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게 약간 좀 미국 영화들 보면 주로 이제 LA나 네. 뉴욕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헐리우드나 네. 뉴욕. 그런데 우리 뭐 알렉산더 페인 같은 경우는 그 네브라스카 출신 네. 센터에서 그쪽을 주로 그렇죠. 다루죠. 근데 자기네 고장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텍사스는 이게 주로 이제 영화인들이 오스카 시상식 이런 거 보면은 공화당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부시 네. 욕하고 네. 트럼프 욕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보수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할아버지가 애한테 총 같은 걸 물려주잖아. 근데 저는 그 트위스트 같던데. 링클레이터가 그 텍사스 사회, 출신이에요. 예, 그 텍사스 근데 그 분위기를 정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보수적인 그 분위기를 약간 돌려가게 한다는 느낌 저는 좀 받았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네. 있죠. 왜냐면은 근데 여기서 처음에 보면은 에다노크가 좀 약간 논팽이고 한량이고 네. 무책임한데 오바마 지지자잖아. 네. 그거를 사람들이 또 부시 싫어하고. 욕하고. 네. 근데 2008년 오바마 맥케인 때 네. 그 뭐 현수막 같은 거 네. 뺏어오고 네. 훔쳐가고 그러잖아. 뭐 그렇게 하면서 약간 그쪽의 그 모습을 보여줘. 교회 열심히 나가고 네. 성경책 선물하고 막 이러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이런 눈으로 보면 또 약간 진짜 최 과장 말대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담아낸 거야. 거기 분위기를. 네. 저 곽경택 감독이네요. 부산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약간 비슷하네요. 네. 그런 그런 배경 텍사스 안에서 계속 이사 다니면서 네. 약간 그 정서가 있어요. 네. 중간에 컨트리 음악 계속 부르고 네. 듣고 심지어는 오바마를 지지하는 에다노크도 컨트리 음악을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정서가 흐른다는 거. 네. 그래서 두 번째 만난 그 남자는 군인이잖아요. 네, 전직 군인인데 이 남자도 처음에는 되게 괜찮은 남자처럼 보였는데 결혼해서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굉장히 애들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또 불만에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 다 먹여 살리고 내가 왜 이래야 되지? 그러니까 직업 군nhân 이라크 파병 갔다 왔다가 교도소에서 네. 교도관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네. 중간에 유니폼 보니까 뒤에 네. 네. 코렉션이라고 써 있더라고. 근데 이 남자랑은 어떻게 헤어졌는지도 좀 명확하게 안 나와요. 사라졌어. 네. 중간에 그냥 휙 사라져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헤어진 거죠. 근데 헤어질 것 같았어요. 네. 네. 애들이랑 마찰이 네. 생기기 시작하고. 당신이 내 아빠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렇죠. 괴롭히냐 이제 머리가 큰 메이슨이 그렇죠. 개기는 장면도 나오고 개겨요. 예. 긴장 예. 타죠 그러니까 거기서. 폭력적인 면이 이 남자한테도 있는 거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 크는 거죠. 잘 여러 가지 크죠. 상처들이 있지만 그 상처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극복해가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키워가면서 메이슨은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순간부터 사진을 찍고
그 사진으로 이제 자기의 미래 잡을 꿈꾸는 아이로 이렇게 커가는데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를 가서 네. 여자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성에 눈을 뜨고. 그 사랑을 하면서 또 그 여자한테 상처도 받잖아요. 상처받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아빠와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아버지가 막 성교육 시켜주는 장면도 나오고. 그렇죠. 얘네들은 꼭 볼링장을 가더라고. 예.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대학으로 떠나게 되는 예. 대학에 가는 장면으로 이제 그렇죠.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장면도 좀 12년 영화 찍은 영화답지 않게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그냥 뚝 끝나요. 끝났어? 그냥 학교 가서 그 룸메이트 친구들이랑 어울려가지고 같이 그냥 뭐 학교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런다는데 오리엔테이션 무슨 오리엔테이션이야. 그러면서 바로 바람이나 쐬러 가자. 그냥 캠핑 같은 거 가죠. 그렇죠. 내가 영화 처음 봤을 때 누구랑 같이 봤는데 영화 끝나자마자 내가 그랬어. 아니 왜 30살까지 보여주지? 사실 30살까지 하고 싶었을 거야. 감독은 아니 감독을 하고 싶었을 거야. 더 찍지? 씨, 막. 더 찍고 싶었을 거야. 내가 아까 구딜 헝팅도 그 선입견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좀 다르게 나한테 좀 방치돼 있던 영화였어. 왜냐면 이 영화를 내가 처음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12년간의 늙는 과정이 나온대. 그러면서 같이 봤는데 중간에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지루해. 영화 이거 약간 좀 길잖아요. 2시간 반? 네, 2시간 40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한 20분 넘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애들 그냥 크는데 내가 그리고 또 이 성장 영화 좀 내가 좀 포비아가 있죠. 약간 포비아가 있어서 그런데 다행히 같이 본 분이 왜 계속 같이 보지? 막 그래서 끝까지 본 기억이 나요. 그때 저기 형 연상 만날 때였나? 연상? 같이 온 분이 왜 같이 온 분이에요? 존중해 주는 거지. 연상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래 영화를 보고 나서 야 이거 너무 지루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영화는 보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게 안 떨궈내지는 거야. 근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 전에 한번 다시 봤습니다. 얼마 전은 아니고 2-3년 전에. 그런데 그때 봤던 그 지루했다는 느낌이 싹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게 좀 보이죠. 그리고 네, 저도 그랬어요. 패트리샤 아퀴짓의 그 마음이 완전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애를 낳는데 둘을 20대 때 걔네들 때문에 자기 인생이 거기에 자기도 나가 놀고 싶은데. 그렇죠. 그 마음이 근데 자기는 공부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가 지루할 새가 없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영화 시작하자마자 에드노크와 이 부부 싸움하는 씬이 있어요. 아이들이 방에서 자고 있다가 이제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에 이제 깹니다.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싸울 엄마 때 아빠 아니야. 저기 또 남자친구랑 싸우는 장면. 남자친구인가? 하여튼 거기서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또 눈물겨운 대사를 또 합니다. 나 영화도 보고 싶고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지만 지금은 엄마라고 그래서 나도 그냥 다 포기하고 산다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너무 절절하잖아. 절절하죠. 이해되죠. 영화도 보고 싶고 하는데 갑자기 훅 들어가더라고. 예, 그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본인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꾹 누르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 엄마가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잘 그렇죠. 애들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예, 그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엄마가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그 엄마를 보면서 잘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폭력 남편들을 이제 만나면서 아이들을 좀 고통에 좀 몰아넣은 점도 있었지만 그 엄마가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중학생 때인가요? 그 메이슨이 왜 엄마가 강의하는 학교 가가지고 뒤에 앉아서 엄마가 강의하는 거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내가 비뚤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예. 둘 다 이제 대학을 예. 대학까지 보내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 영화의 원래 최초 타이틀은요, The Untitled 12 Years 프로젝트였대요. 맞는 얘기네. 예. 일단. 그냥 12년 12년 제목 없는 12년, 예. 그냥, 아니, 12년 프로젝트. 제목도 12년일 예. 것 같아. 그래서 12년으로 바꿨대요. 음. 영화 제목을 12년으로 정했는데 그때 하필 나온 영화가 노예 노예 12년. 12년. 그러네. 예, 그래서 보이우드로 노예 12년 한 예. 2012년 정도 나왔으니까 2013년. 그 다음에죠. 13년. 다음인가? 어떤 장면에서 좀 울림이 있으셨어요? 저는
보다가 한번 왈칵 눈물이 쏟아졌던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 이사 나갈 때 그때 말고. 그때 말고 저는 그냥 이렇게 보다가 그 장면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는 장면인데요. 메이슨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집에서 파티를 열잖아요. 홈파티를 열잖아요. 다 오잖아. 예, 그때 이제 뭐 요 출연 배우들 다 왔어. 아이, 그 폭력 남편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풍경 남편들은 네. 없었지. 예. 근데 그 장면에서 걔가 이렇게 딱 그 메이슨이 졸업 복장 있잖아요. 가운, 졸업 가운을 가운. 딱 입고 친구랑 같이 들어오니까 가족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서보라 그러면서 사진을 찍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이제 그 바이올로지칼 그 패밀리가 딱 서가지고 같이 사진 찍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장면에서 눈물이 아또왜그 얼컥 나는 거예요. 입을 그러니까,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뭐 서로 부족함들은 있었지만 이 아이들을 이만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과 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둘째인 메이슨이 딱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순간에 정말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본인들도 너무 기쁜 거죠. 그 기쁜 모습을 이렇게 가족들이 딱 서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 모습이 왈칵했는데 그 속마음에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저렇게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내가 어떤 기분이겠다는 상상을 잠깐 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 중간에 둘이 캠핑 가고 이런 씬들 있잖아요. 진짜? 네. 아빠랑 둘이. 네. 최 과장 저번에 캠핑 갔다 왔다고 저 막 요즘 자랑하더라고. 자주 가요. 3번 갔어요 벌써 최근에. 애랑 둘이 차에 텐트 치고 있는 네. 건데 차 안에 텐트 치고 자는. 참잘 논다. 너무 좋아해요 가면. 아 그래? 예, 좋죠. 너무 좋아해. 그 불편할 텐데 사실 걔한테도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럴 텐데도 가서 별거 하는 거 없이 아빠랑 그렇게 단둘이 약간 외진 곳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 걔는 그 아빠가 고기 구워주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냥 아빠가 좋은 게 아니고 고기가 좋은 거구나. 아 근데 아빠가 고기를 구워주는 걸 좋아해요. 엄마가 고기 구워준 거 말고 아빠가 아니 늘 최 과장 구워달라고. 고기 잘 구워. 물론 김 PD랑 준욱이가 다 고기 잘 굽는 사람들. 아 그래서 요즘 아직 겨울이라 좀 날씨가 추워서 밖에서 이렇게 구울 때 애를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라고 하면 너무 추우니까 차 안에서 기다리라 그런 다음에 저 혼자 밖에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막 고기를 구워가지고 새가 이렇게 쇠모이 주듯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서 차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근데 걔는 그 순간이 되게 좋은가 봐요. 너무 신나해. 신나죠. 아빠가 벌벌 떨고 있는 그게 좋은 건지 자기가 이렇게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저는 좀 그래서 감정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빠의 마음이 많이 이해가 되고 아빠가 마음이. 예, 아빠의 마음이 많이 그렇죠. 이해가 이 됐어요. 영화에서 에다노크의 예. 어떤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홈파티 고등학교 졸업 홈파티에서 에다노크가 아내한테 그 말 하잖아요. 전 아내한테 정말 혼자서 애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어. 근데 그건 진짜 진심이거든요. 그렇죠. 아는 거지. 그럴까? 과연. 진심이에요. 그거 아는 거죠. 그 진심이라고 해도 진심으로 느껴질까? 입 바른 소리야. 그 다음에 돈 준다 그러고 줄 생각이 없었잖아. 지갑에 돈이 없어서 내가. 난 그 거기에 그 트위스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 과장은 아빠한테 좀 감정이입을 했는데 나는 그래도 무책임한 게 58% 정도 있다. 끝까지 자기가 뭔가 그렇게 책임을 안 지는 거지. 그런데 또 새 장가를 가서 애를 또 낳았어. 네. 그래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잖아. 근데 또 여기서는 그 새로운 장가 가서는 또 정신 차렸잖아요. 좀 정신 차리긴 네. 했는데 모르지. 그 타고 다니던 그 스포츠카 같은 거 GTO인가? 뭐 그 폰티악. 예, 그 차도 팔고 네. 그래서 삐지잖아요, 메이슨이. 맞다. 자기 준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16살 되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는데 얘가 15살인데 그걸 팔았어. 네, 그걸 팔아서 미니밴 사가지고 그걸 자기로 했는데 그거. 또 애기 동생 태우고 다니고 그러니까 메이슨이. 근데 얘는 그 삐지잖아요. 정확하게 아빠가 언제 그 차를 주기로 했다는지 기억을 하죠. 정확하게 기억하죠. 아빠 내가 10살 때 누구 어디 친구 집 데려다 줄 때 앤드루. 친구가 아빠한테 이 차 어떻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차는 16살 때 메이슨한테 선물로 주기로 했어. 뭐 이렇게 약속한 거 내가 다 기억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대. 근데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내가 언제 그랬어? 웃긴 놈이네. 이거 웃긴 놈이지. 내가 그런 말 할 리가 없지. 그렇죠. 분명히 한 건데.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이건 내 차야, 내 차라고 내가 왜 이 차를 널 줘?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이렇게 12년간에 걸쳐서 찍은 티를 쫙 내줍니다. 그게 또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애플 뭐 PPL을 많이 해. 그렇죠.
애플 그 처음에 처음에 아이맥 맥 예, 어. 그 모니터부터 그다음에 이 아이포드를 이렇게 껴가지고 음악 듣고 그렇죠. 나중에 아이폰까지 막 해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애플의 그렇죠. 변천사가 소울 디바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럴 그런 것 수밖에 같아요. 없죠. 네. 그리고 중간에 얘네들이 그 휴스턴 애스트로스 경기를 보러 야구. 아유 와 근데 그거 로저 클레멘스가 던지는 실제 경기죠. 실제 경기를 네, 찍었어요. 실제 경기죠. 그러니까 로저 클레멘스가 그놈은 야구는 계속 나와. 로저 클레멘스가 보스턴이랑 보스턴에 있다가. 양키스에 뭐 네. 거기서 이제 전성기를 보내고 2004년에 고향에 휴스턴에 와가지고 휴스턴에 한 2년인가 3년 네, 던졌어요. 그렇죠. 그때 막 방어율 막 1점대 찍고 그랬거든요. 그때 싸 영상을 받았어요 또. 그게 약물 아니야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욕 많이 먹긴 하지만 이 영화 뭐 로저 클레멘스 거기 40살 넘은 투수가 던지는 거 가서 뭐 막 거기- 열광하고 막 이런 장면 나오죠. 거기가 네. 미닛 메이드 파크라고 휴스턴 구장입니다. 휴스턴이 최근에 뭐 우승했는데 휴스턴이 또 사인 훔치기 가지고 얘네들 반칙이 심해 애들이. 이게 텍사스 좀 문제가 많아. 아무튼 그 야구 경기를 리얼로 필름으로 찍었어요. 네. 근데 그건 되게 리얼하더라고. 아 그래서 그게 이유인 거죠 4위에 있는.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우리나라 영화에서 그런 장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치. 최동원 던지는 거 그렇지. 나오면 최동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종범, 그렇죠. 이 정도. 뭐 아니면 뭐 박찬호. 박찬호는 메이저리그에서 그런 건 많이 했으니까. 있었죠. 근데 딱 그 장면 진짜 실제 경기 장면을 장면. 탁 찍다가 네. 막 관중석으로 화면이 확 옮겨지면서 환호하고 막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나오면 우리 야구 좋아하니까 우리는 네. 거기에 갑자기 이렇게 확 몰입이 또 네. 되고 그렇죠. 또 중간에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그 2008년 오바마 맥케인 대선 거기서 오바마가 이겨서 이제 저거는 2008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음악 같은 것도 얘네들이 뭐 그때 당시 유행하던 밴드 왜 첫 장면 시작할 때 콜드플레이 옐로우가 탁 나오면서 영화가 시작하잖아요. 옐로가 딱 2000년대 초에 나왔잖아요. 2000년인가.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하여튼 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럼요. 영화를 짜가지고 찍은 거야. 그리고 이게 딱 점프하는 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이제 머리 헤어스타일이 다르고 그렇죠. 수염이 좀 검검 나고 그렇죠. 이러면서 스토리도 탁탁탁탁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 대단한 건 없지만 그런 장치들을 아주 치밀하게 잘 계획해서 만들었다. 이게 약간 박제 같은 거죠. 박제? 그 시대를 타임 2박 3일 동안 박제하는 거야. 디오라마 같은 거. 그러니까 프라모델 만들어 놓고 그 배경이랑 딱 틀에 딱 갖다 놓고 딱 찍어 놓고 그 다음 거를 이제 그렇죠. 딱 찍어놓고. 어차피 그거를 엿가락처럼 쫙 늘려놓은 거지. 음. 한 2달 만에 할 그러니까 거를. 매우 경이롭게 보이지만 아까 45일이란 그 말 촬영 일수 45일에 그 매우 경이로움에 어떻게 보면 작업 과정은 또 뭐 그럴 법하게 근데 이 영화의 정말 탁월한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시간에 집착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그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그 왜 우리들 다 그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큰 가족 앨범 있잖아요. 이렇게 찍찍이 쫙 네. 뜯어보면은 안에 사진 딸려 나오고 막 이러는 거. 네. 그거 보면은 엄마 아빠 결혼했을 때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네. 사진들. 그렇죠. 그걸 볼 때 느끼는 감정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거기 보면은 이때 이랬지. 근데 어떤 가족은 거기 아픔이 있어서 그 사진 보면서 막 눈시울이 붉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진은 막 없어져 있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어떤 시간의 켜거든. 근데 그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 그거를 이 영화에 담아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전에 그 뉴욕 타임즈에 어떤 칼럼이 실렸는데 내 자매가 사는 집에 장가간 어떤 남자가 사진 로리. 그렇지 로리 로리는 아니고 이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 같은데 네네. 1년에 한 번씩 처갓집을 갔는데 거기엔 네 자매가 있어. 자기 와이프 포함해서. 근데 똑같은 자리에 그냥 놓고 사진 한 장씩 찍은 거야. 그렇죠. 딱 한 장. 그게 브라운 자매인가 뭐 있어요. 내가 블로그에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칼럼이랑 사진이 내가 좀 발췌해가지고 내가 블로그에 뉴욕타임즈 몰래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몇십 년 동안 찍은 거야. 그렇죠. 한 장씩. 근데 이 보이후드의 그 감정이 느껴져. 남의 집 그냥 내 자매가 뭐 하지도 않아. 그냥 서가지고 찍은 거야. 근데 이렇게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은 그 내 자매의 어떤 표정과 이게 늙어가는 게 1년씩 이렇게 나오는데 어쩔 때는 어둡고 어쩔 때는 밝고 그런 게 그 어떤 굴곡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우리 가족 앨범의 정서.
그거를 영화 한 개에 담았다라는 게 이 영화의 정말 탁월한 점입니다. 그거를 다른 영화에서는 그냥 뭐 아역 배우 쓰고 대역 배우 쓰고 약간 CG도 넣고 네. 분장으로 했지만 네. 이건 쌩이라는 거지 쌩. 날 것이죠 날. 그래서 성장 영화 뭐 할까 할 때 1번으로 떠올랐어요 무조건. 왜냐면 이건 정말 성장 말 그대로 성장 영화니까. 네. 그게 너무 나을 것인 그래도 거지. 저기 미클럽님한테는 위안의 예 위안스러운 얘기가 되겠네요. 첫 번째로 떠올랐답니다. 일단 첫 번째로 4위로 떠올랐대요. 아, 1이 아니고요. 첫 번째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오묘한 이 경쟁 심리를 불러일으키게 될 거예요. 이거 누군가는 30년을 기획하고 누군가는 50년을 기획하게. 우리가 돼서. 좋지 뭐 하시라고 하십시오. 그 말. 우리는 약간 좋지. 좀 그래. 보는 우리는 뭐. 근데 진짜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이게 아니, 너무 변수가 많잖아요. 아 이거는 그냥 운에 맡기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 뭐 어떻게 이거. 될지 누가 진짜 모르잖아요. 말 그대로 배우 하나 중에 누군가 비운한 얘기죠. 죽을 수도 있지만 네. 뭔가 이렇게 어디가 다쳐서 약간 좀 이렇게 몸의 형태가 변해 있다든지 그 표현을 어떻게 해? 그러면 또 이제 막 고민해야 된다고 이거 사고를 당했다고 해야 되나 말 해야 되나 이런 게 너무나 많이 껴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야,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좀 기적에 가까운 일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어요. 네요. 마지막에 그 촬영을 마치면서 혹은 편집 맞춰서 딱 개봉하려고 하면서 신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냥 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인정받고 상도 많이 받았고 이 배우들도 뭐 다 잘 됐고. 네. 메이슨이 잘 컸죠, 그리고 그렇죠. 네. 얘는 근데 뭐 이 영화 뒤에 뭐 특별한 거는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최근 사진 보니까 막 피어싱하고 막 이러고. 근데 어릴 때가 좀 더 귀여운 것 같긴 해요. 어릴 때 되게 귀여웠어요. 근데 크면서 멋있게 크긴 하는데 뭐랄까 좀 조금 그 어릴 때 그 이렇게 그 느낌이 좀 그 안 모습이 나고 좀 안 나더라고. 좀 저는 컸는데 약간 뭔가 좀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애가 좀 애가 이게 캐릭터가 좀 우울하잖아요. 애가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 우울하고 좀 유약해 보이죠 좀. 게다가 좀- 성격도 그러니까. 네, 성격이 그래서 왜 두 번째 그 여자친구? 의붓아빠 두 번째 의붓아빠가 막 뭐라고 할 때 너 좀 웅얼거리지 좀 말라고 막 그렇죠. 막 그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그건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배우한테. 공감했어. 나. 나도 걔가 쟤는 자꾸 되게 대사를 웅얼거리네. 자꾸 웅얼거리니까 실제로 화가 났어. 뭐 좀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한데 이 영화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그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이제 젊을 때 같이 밴드 했던 그 동료가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음악을 거의 이제 관뒀는데 아빠는 음악을 거의 관둔 상태고 이제 새로 장가간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아빠가 돼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 밴드 공연장에 가서 이제 리허설하는 장면 이렇게 같이 보면서 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컸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번에 졸업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하는 말이 야, 진짜 꼬꼬마였는데 벌써 고등학교 졸업했단 말이야?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게 피어싱이죠. 그 감정이 뭐냐면 부모가 보는 감정이랑 남이 보는 감정, 이 아이의 성장을 보는 감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가 보기에는 야, 그 꼬마가 벌써 컸어? 시간 흐름이 짧은 거지. 대견하다. 이 감정인 거야. 대견하다. 근데 이 아빠는 그 대견하다는 감정과는 좀 다른 감정인 거죠. 아, 그게 뭘까가 나는 안 예. 그려져. 솔직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혀 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컸네? 대견하다. 이게 아니고 되게 복잡 다단한 감정이 이제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최 과장님의 마음도 에다노크가 궁금해할 거예요. 에다노크가? 에다노크 왜냐하면 여기서에 나온 에다노크의 아빠 성향과 또 최 과장님의 아빠 성향은 또 다르거든. 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근데 내가 이제 최 과장님 방금 복잡다단하다라는 그 부분이 네. 그게 확실하게 안 오는 거지. 뭐 이렇게 약간 어렴풋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에다노크도 되게 복잡다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케어를 잘 만나지도 못하고 1년에 한 번 만나는 애인데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자주 봐요. 자주 봐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애처로운 부분이 또 남아있는 거에 또 많이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는 거에 막 이런 거. 나는 근데 거기 그 씬에선 이 애가 드디어 이제 18살이 돼서 이제 컸잖아요. 이제 성장이 거의 됐는데 거기서 아주 되게 나는 좀 약간 뒤통수를 강타하는 대사를 얘가 했어. 막 이렇게 에다노크가 좋은 말들 막 하잖아. 이제는 뭐 어쩌고저쩌고. What's the point라는 말을 해요.
우리말로 하면 인생 뭐 있어? 이거 도대체 이거 그래서 이 말을 되게 허무한 말을 하는 거야. 아이가요? 메이슨이. 근데 나는 그 말이 내가 콱 맞더라고. 얘 말이 맞거든. 얘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정말 똑똑하고 그렇게 공부 다시 하고 학위도 받고 막 그랬지만 엄마가 지금 고민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나랑 비슷하다. 어차피 인생이. 아이가 그 말하죠. 예. 그거는 이거 좀 전신에서 얘기하는 네. 건데 그리고 아빠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What's the point? 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어?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왜 라는 얘기.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얘가 되게 인생에 어떤 달관했어. 관통을 하는 질문을 하는 거야. 형 기가 막힌 걸 잘 집었어요. 제가 여기 그래? 써놨거든요. 그래? What's the 메이슨의 표정 난 다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야, 뭐냐면 근데 그것도 걔가 진짜 다 알아서 다 아, 아는 얘는 거냐?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지. 아니 근데 얘 표정이 그냥 세상 달관한 듯한 표정을 짓곤 있어요.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같이 어른이 되긴 했겠지 얘가. 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았는데 이 장면이 이제 그 뒤에 엄마가 얘를 이제 기숙사 대학에 이제 입학시키고 우는 그 씬이 나와요. 아까 내가 이 영화에서 제일 인상적이라는 애가 씬. 짐 싸서 나가려고 그럴 때. 애가 엄마랑 헤어진다는 건 정말 남자애들도 그렇잖아. 네. 그거를 1도 표현 안 하는 거야. 엄마가 지금 저 짐 싸놓고 막 집 줄이고 조그만 아파트로 이제 이사 가고 막 이러는데 엄마 생각은 안 하는 거지. 애가 남자니까 가서 이제 뭐 어떻게. 근데 얘는 또 세상 만사가 좀 그래. 뭐 이렇게 뭐 특별히 엑사이팅하는 게 없어. 좀 특이한 애죠 사실. 그러니까 메이슨이? 이 얘랑 사귀었던 여자가 그러잖아. 너 정말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너랑 있으면은 막 그렇다는 얘기를 하잖아. 나도 다운돼. 뭐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죠. 다운어잖아. 그 전곡을 찌르죠.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사실 그때 당시 영화 보고서 좀 부자식 상팔자가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최 과장이 느끼는 막 행복감 이런 거 나는 뭔지 알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내리사랑이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우리도 그 나이 때 지밖에 모르죠. 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여자애들은 그렇잖아. 애 낳아보고 엄마를 찾는다고 애들이.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질문.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그게 아버지 혹은 부모에서 다른 거겠지. 그 아려오는 그게 있잖아. 뭐 제가 뭐 경험해 보지 않아서 형들은 모를 거예요라고 이게 뭐 이렇게 폄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실제로 나는 나는 이해가 안 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그 관점 중에 부모인 사람들은 분명히 그 부모들의 마음 같은 거를 헤아려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노력은 하지만 사실 애한테 100% 좋은 아빠는 아니 될 수가 없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후회와 또 이렇게 미안한 마음과 그거에 더해서 섭섭한 마음까지 이렇게 버무려져서 그 부모들 그 아빠도 젊었을 때 자기가 이렇게 막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지냈던 거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게 애는 사실 별로 엄마한테 나중에 그런 얘기 하긴 하죠. 뭐 엄마가 남자들을 잘못 만나서 우리가 되게 고생했다라는 얘기 취지의 얘기를 하죠. 엄마한테 좀 상처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애들 입장에서는 애들이 무슨 죄인데 그런 일을 겪어야 돼요. 사실은 엄마가 잘못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 말이 맞잖아요. 그게 또 그 나이 때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좀 지나면 엄마가 이해가 되는 상황이면 그런 말 안 나오지. 근데 내가 받은 인상은 영화에서 그 파트리샤 아크에서 그게 마지막 씬이거든. 근데 그 물론 그 앞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 파티 그 뭐 행복한 씬이 나오지만 애가 이제 집 나가는 상황에서 그 어두운 혼자 남겨진 이제는 니네가 뭐 내 장례식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네. 근데 그거가 나는 훨씬 더 와닿는 거야. 그 파티 장면에서 막 그 네. 막 행복하고 막 이런 것보다 그 장면이 저한테 행복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영화상으로는 그렇잖아. 네. 근데 그 씬이 얘가 한 그 질문이랑 이어지면서 What's the point?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는 거냐? 어? 도대체 뭐 어쩌려고 이렇게까지 한 거냐? 이거가 되게 이 영화 난 되게 허무한 영화 같아. 너는 마스터 포인트를 성장 지금 다 해놨다가 다시 아니 쪼그라들었어. 너 마스터 포인트를 어떻게 보면 아이가 질문을 던지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뭐야 그냥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받아들였는데 아버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애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당신 질문이라도 나한테 이런 얘기할 자격은 없잖아 이거잖아. 아까 그 형한테 뭔가 이렇게 또 질문 던지는. 그렇지. 나는 내가 뭐 이렇게 뭐 후회가 없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그 맷 데이먼이 그 그림을 보고서 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 네. 들었던 로빈 윌리엄스는 막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를 네. 들은 거잖아.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고등학교 졸업해나가 뭘 알겠어. 근데 인생의 워스트 포인트, 도대체 왜 사냐? 이게 뭐냐? 이거에 아빠가 약간 할 말을 잃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아빠도 난 무책임하다고 봐요. 여기서 자기 그 꿀만 빨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뭐 애들 오랜만에 만나면은 막 선물도 주고 잘 놀아주고 애들이 착한 거지. 나는 이 엄마가 제일 불쌍해 여기서. 애들 그 케어하고 엄마한테 결국 감정이입을 했구나. 난 패트리샤 아케트는 완전히 감정이. 왜냐면 내가 약간 여기서 에다노크 같은 캐릭터 좀 책임지기 싫어하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근데 패트리시아 아케트 같은 역할들을 해요. 아유 그죠. 예. 뭐 얘기하지만 아빠가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뭐 같이 사는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부부일지라도 실제로 엄마가 맡는 역할이 그 역할을 맡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저도 가끔은 제가 좀 무책임하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가. 최 과장 정도면 네? 거의 뭐 가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상위 있어요. 한 3%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아빠들 중에. 아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니 내가 네. 아빠들 많이 알잖아. 네. 최 과장은 그 상위 3%입니다. 대단한 에너지예요. 저렇게 난 못할 것 같아. 지 할 거 다 하고 면서 그러니까 회사까지 다니고. 지할 걸 다 한다는 그게 형이 지금 저한테 지할 걸 다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가족들한테는 무책임하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에다노크의 모습이 100분 이해가 되면서도 찔리는 마음도 이렇게 있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최소한 여기에서의 복잡한 마음이- 이제 최 과장님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의 엄마는 지할 걸 다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이게 지금 그 부분에서 어떤 중요한 건 했잖아. 역할 분담이나 결혼. 이런 부분 혹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다 한 거네. 잘못하는 것 혹은 못했던 것 이런 게 시간이라는 거에 아주 꼭꼭 쌓여가지고 이렇게 돼서 결국 아이들에게서 이렇게 아까 오해하긴 것처럼 워스터 포인트로 톡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근데도 저 아버지가 느낄 감정의 어떤 굴곡 엄마가 느낄 감정의 굴곡 이게 정확하게는 다 안 읽히지만 뭔가 있겠다라는 걸 내가 느낀다는 거지 지금 이 영화는. 이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묘하지만 또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또 성향 차이인 부분도 사실 또 있고 이 딸이 만약에 이제 딸이 떠나는데 과연 그냥 지금 여기서의 메이슨의 모양 그 행동대로 과연 딸은 그렇게 떠날 수 있나 뭐 그거 아니지. 좀 딸은 다를 또 수도 다르죠.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를 수도 있다는 이 영화에서 생각이고. 집중만 안 했을 뿐이지 네. 그 엄마와 딸 사이에 흐르는 어떤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 아들 그러니까 난 중심으로 그게 좀 아쉬워. 풀었잖아요. 그 아들 중심이고 또 딸이 감독인 아빠한테 자기 분량 좀 빼달라고 빼달라고 그러는 해. 거야. 계속 졸랐다니까. 그리고 또 나는 패트리샤 아키스 물론 이 영화도 훌륭하게 연기하고 상도 많이 받았지만 이 영화에서 좀 만져줬으면 얘를 좀 위로해줬으면 딸의 이야기를요? 아니 엄마를 엄마가 오셔서 계속 남자를 꽂혀 있어요. 잘못 만나고 되게 힘들게 살았고 애들 다 켰는데 마지막에 그 울면서 좀 되게 허무하거든. 좀 그 내면을 좀 해서 그 관점에서 한 번만 딱 타치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12년이나 찍어놓고 좀 시간만 더 찍지. 내가 보기엔 이거는 일반적인 거야. 오히려 만져주는 게 더 이상한 형, 거야. 그게 만졌으면- 비정상인 것 같아. 이게 일반적인 거야. 그럼요. 지금. 만졌으면 오스카 못 받는다니까. 아니 그 원더에서 마지막에 줄리아 로버스랑 비아랑 둘이 그 있잖아 서로 딱 안아주는 네. 그거라도 하나 해줬으면. 한 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메이슨이 그리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거기서 이상한 농담하고 그냥 가버리잖아. 너무 근데, 현실적으로 다룬 거죠.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인 예. 거야. 그러니까, 12년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어떤 형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오샥 형이. 그런 이게 한- 뭐 되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진짜 이 메이슨 이 가정에 그냥 일상을 그냥 담았다니까. 근데 거기에서 진짜 뭐 우리랑 비교해봐도 그런 환상은 실제 생활에선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영화니까. 이게 영화니까라는 거야. 이게 정말로 사람을 좀 약간 좀 부하도 돋게, 약간 화도 나고 이렇게 약간 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그게 뭐냐면 너무 현실의 12년이라는 현실에 딱 가둬두고 사람들한테 감정을 폭발하지 못하도록 싹 여기 유리병 안에 그 아까 얘기한 그 장치 안에 딱 가둬둔 느낌이야. 근데 이제 반면에 이 패트리샤 아케스한테 그 보상을 해주는 아주 절묘한 씬이 하나 있죠. 둘이 이제 애들 다 대학 가고 마지막 이제 밥 먹으러 어디 레스토랑을 갔는데 네.
거기 이제 약간 라티노, 뭐 네네. 푸에르토리칸인지 멕시칸인지 예. 옛날에 공사하던 인부. 예, 그 집 수리하러 왔던 그 배관공인데 수리. 예, 수리하러 왔던 배관공인데 그 배관공이 이제 영어를 이제 조금 하죠. 예, 잘은 못하고. 개발사가. 근데 이제 그 엄마가 너 내가 보니까 너 되게 똑똑해. 공부 더해. 학교 다녀. 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학교 나중에 한참 몇 년 후에 그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매니저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어머니 덕분에 그때 학교를 갔다.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참 내가 고맙다는 말을 늘 하고 싶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만났으니까 내가 오늘 식사는 내가 사겠다. 그리고 어머니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니까 다 이렇게 뭐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잘해라. 말 하죠. 뭐 이런 얘기.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예, 이 얘기를 하고 갑니다.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영화 그 다시 출연한 거지. 그 사람이더라고. 그 와서 공사하던 아저씨가 영화에 딱 두 번 나오는데. 꼬지 맞아. 야 거기 또 나왔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지금 자기 학위에 따려고 공부 중이다. 네. 영어도 이제 되게 잘해. 네, 잘하고. 예. 근데 그 패트리샤 아켓이 너무 흐뭇해하는 그 표정인데 애들은 뭐 뭔 상황인지도 몰라. 근데 그러니까 그게 남이야. 우리 관객들은 딱 그거가 되는 거야. 그게 남이고 이건 애 아들이고 그렇기도 하고 그 그런 씨는 거야. 결국 그 배관공은 10년 전에 영화 찍었던 거예요. 10년 전이었나 그러면? 10년 전이었죠. 왜냐면 애기들 때 배관공 그 수리하라고. 애들이 조금 컸을 때 뭐. 그러니까 그냥 한 10년 내고 감독이 그냥 10년 후쯤 나올 거니까 영어 공부하세요 이렇게. 근데 10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좀 살이 쪘더라고 그 배우가. 그래도 그 사이에. 말끔해졌어요. 그럼 저는 이제 형이 얘기한 그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위로에 혹은 이렇게 약 발라주는 그러한 씬일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그냥 살짝 그냥 만지고 그냥 넘어간 것 그렇지. 같아서 예. 사실은 좀 지금 저도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했지. 좀 아쉬워요. 볼 때는 사실.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갔어. 그렇죠. 그게 엄청난 일인데 어떻게 보면 나는 한 오히려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 아니야. 나는 오히려 그래서 그때 그 엄마의 어떤 표정이 내가 지금 되게 그래도 좀 마음적으로 치유받았다 이런 표정보다 저는 아이들이 우리 엄마 참 좋은 사람이구나의 시선이 좀 더 저는 담겼다고. 근데 그 느꼈는데 애들이 참 나는 좀 무정한 것 같아 애들이. 그게 또 그게 그 자식이야. 가정 그 누나나 환경이 동생이나 아니 근데 그게 자식이야 오샥. 나도 얄미워. 그랬어. 너도 그랬고 엄마 아버지한테는 똑같이 굴었어. 확실히 그게 영, 그렇- 난안 그렇다니까? 그랬어. 남들한테는 그래도 네가 안 그랬다고 진짜? 나 어머니한테 물어본다. 저는 확실히 영화도 보는 사람마다 좀 관점이 다르듯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건 당연히 부모의 마음은 제가 헤아릴 수는 없죠. 어느 정도 뭐 공감하거나 진짜 작은 부분 이해하지만 100%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없고 저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놓인 엄마는 당연히 그냥 우리는 엄마에게만 하면 눈시울 붉어지잖아요. 그 느낌으로는 항상 엄마를 바라보지만 이 영화에서의 에다노크의 최소한 내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혼한 아빠지만 그래도 너희하고에 있는 순간은 난 너희에게 최선을 다하는 아빠의 모습 그리고 현명해지려는 아빠의 모습을 노력한다라는 건 볼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하고 대화하는데 그렇죠. 아이들이 단답형으로 나쁜 놈은 질문했을 때 아니야. 단답형으로 대답하니까 잠깐만 차 세워놓고 아빠와의 대화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치. 아빠와의 대화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것들 저는 나는 되게 좋은 아빠처럼 보이더라고. 거기서는 그러니까 좋은 앞이지. 제가 봤던 관점은 뭐냐면 저도 언젠가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아빠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근데 얘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삼촌이 와서 하는 얘기라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내가 내 그럴 수 말은 있죠. 그게 아빠가 할 얘기. 아빠한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오랜만에 보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아빠 노릇만 하려면 나라도 하겠어. 나도 할 수 있어. 그것도 힘들어. 에이. 그것도 힘들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때 그래. 아. 에이. 석 달에 한 번도 힘들어. 아니 애를 내가 한 아까- 시간에서 어떻게 봐?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영화 보면서 느꼈던 건 메이슨과 사만다. 아까 전에 저희가 영화 시작할 때 그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자녀들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 둘의 부단한 노력이 있던 거거든요. 자녀의 위치로서의 노력. 저는 사실 영화 거의 말미에 사만다가 메이슨한테 그 호수 같은 저수지 같아 보이는 앞에서 얘기를 해요. 넌 왜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지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나가. 누나가. 근데 저는 그때 그 질문은 저는 제가 봤던 메이슨의 모습과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이 가정 안에서의 사회성은 너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이슨이. 그래서 엇나가지 않고 자기가 그래도 이 힘들어하는 엄마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아빠
최소한 이 가운데서의 자녀로서의 위치는 자기가 노력하여서 끝까지 그래도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가는 그런 또 생활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여기에서 이 메이슨이 나중에 이제 되게 잘하는 취미를 갖게 되는 그 사진 거기서 교수님이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메이슨 너의 사진은 다른 사람의 보는 시각과 좀 달라. 저는 이 영화를 메이슨의 이 감정으로 좀 치환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메이슨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정이 저는 이미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라는 표정이었다는 건 사실 저는 그걸 얘기한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다른 관점으로 보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메이슨은 그래도 엄마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그 가운데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해야겠다라고 저는 또 보여서 애들이 착하죠. 애들 착해서 그 사실 좀 위험한 상황들이 좀 있었어. 있었죠. 엇나가거나 또 폭력 새아빠, 그렇죠. 알중 새아빠 이런 아주 나쁜 놈들이 있거든. 세상에. 거기서 사실은 윽박질렀을 때 으악 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중간에 만지했던 그 교도관 아빠, 그 아빠 진짜로 아이가 뭐라고 하면 손찌검 나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아이는 그냥 문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그 자리에서 현명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이의 그 행동은. 그게 딱 방어 기제가 작동한 거죠. 왜냐면은 그런 걸 많이 겪었으니까 피하는 게 상책이다. 아무튼 12년이라는 그 시간의 켜 때문에 이런 아주 뭔지 모를 토론이 됐군요. 뭐 나름 그 문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진짜 공 많이 들인 거거든요. 저예산 영화지만 시간을이라 이게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공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이후드 정말 성장 영화의 대명사. 좀 경이로운 성장 영화라. 그렇죠. 네. 이 영화도 저기 보이후드 사진을 찾아보면 이 아이의 메이슨의 성장 과정을 사진 뭐 한 20여 장 정도로 3D 같은 걸로 해놓은 쭉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요즘 앱 보면 이렇게 늙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젊었는데 쫙 늙고 신기하더라고. 뭐 하여튼 곱게 늙고 선하게 늙고 늙으면서 현명해지는 그 작업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요즘 보면은 저희도 5년만 더 하면 12년이에요. 7년 전을 생각해봐. 7년 전에 우리가 어땠냐. 그러니까 5년 뒤에 들으면 나는 나빠졌고요. 오샤가지 살쪘고요. 무용보 후두구만. 자,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면 거울 앞에 가서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우리와 함께한 7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으셨는지. 네, 오늘 뭐 7주년 4월 11일인데 2020년 저희가 오늘 녹음을 4월 11일이고 했네요. 4월 12일로 넘어갔구나.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고 보이후드를 하니까 또 좀 그런 시간의 켜가 느껴지는 그럼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 감사하고요. 먹을 거 뭐 그리고 청취료 이런 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도 7년 동안 성장했다는 중간 보고를 좀 드리는 바이고요. 뭐 감사합니다. 저희 성장한 거 맞아요? 아니 전혀 안 했어. 내가 봤을 때 성장한 거 모르겠어. 진짜 어떻게 빠꾸를 하지? 이게 발전이 없어. 자, 음악은 뭐 들을 건지 소개해 주시고 마감하죠. 중간에 그 음악이 좀 좋죠. 그때 당시 시대의 배경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노래가 제일 인상적이야. 물론 오프닝 때 아까 콜드플레이 그것도 있었지만 중간에 또 이사를 가나? 아니면 그 GTO 그거 타고 뭐 어디를 가는 거야? 뭐 중간에 차 안에서 컨츄리송 윌코 노래가 하나 나오죠. 근데 그 가사가 되게 시니컬해 또. 나는 뭐 설거지도 하고 내가 빨래도 하고 그렇죠. 막 이러는데 그 헤어지고 나서의 그 일상을 표현한 Hate It Here라는 노래인데 난 여기가 싫어 이 소리죠. Hate It Here. 내가 정말 할 거 다 하고 그랬는데 정말 나 싫다 이 소리죠. 윌코 밴드 얘네 잘했는데 지금 뭐 하나? 모르죠. 형이 모르면 저희 모르죠. 형이 알아야지. 네, 윌코 노래를 들으면서 내일은 투표 못하신 분들 꼭 하시고요. 네, 내일은 투표일입니다. 정말 좋아진 대한민국 계속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감사하고요. 네. 7년 동안 감사드립니다. 세븐이어스 그 노래 들을까? 그래요? 뭐 있어요?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